고용노동부와 각 군이 정부 3.0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 특기병제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육군만 운영하던 것을 해공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간 수리원 의무우송 전용 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2018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군 장병들의 훈련 열기는 최강의 한파도 녹여버렸습니다. 육군 65사단 장병들의 혹한기 훈련과 특전사 요원들의 동계 전술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병무청의 맞춤 특기병 제도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육군에만 운영하던 맞춤 특기병 제도를 해 공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맞춤 특기병 제도의 추진 성과와 확대 운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맞춤 특기병 제도가 고졸 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맞춤 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에서 기술병으로 군복무를 한 후 전역 후에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장병에게 전역 후 3개월 동안 집중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병무청과 고용부, 국방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1,842명이 지원해서 1,061명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훈련 수료 후에 입영했고 입영자 중 128명은 올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역 후 안정적인 직업 경로 진입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군 입장에서도 양성된 기술병 확보를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모집 인원을 지난해보다 30% 늘린 1,300명을 모집하고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도 국가기관전략산업 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일학습 병행제, 취업사관학교 등 각종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만 지원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맞춤 특기병 지원자의 경우 기술훈련 과정부터 입영, 취업에 이르기까지 최장 7년 동안 개인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병역 이행이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국가혁신 분야에 관한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화 융성, 국민 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질서 확립과 투명사회 구축, 안전,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 집중, 정부 3.0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책 등을 당부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강사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26일 일함대 사령부 작전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 총장은 동해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에 올라 적은 항상 예측하기 힘든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해왔다며 도발 양상별 대응태세를 점검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특히 적 잠수함 도발 등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대잠전 훈련을 반복 숙달해 적 잠수함 도발 시 반드시 찾아내 수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부여하는 종합병원 인증 골드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 500여 개의 조사 항목을 평가해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수도병원은 2000년대 들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인력과 장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12년 2월 군 최초로 4년간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훨씬 강화된 인증평가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의 정비를 거쳐 2015년 12월 23일 종합병원 인증을 또다시 획득했습니다. 25일 열린 인증마크 현판식에선 국군 의무사령관을 비롯한 군 내외 기관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승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장이 이명철 수도병원장에게 인증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올해 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5일 약 20분간 진행된 수리온 의무후송 전용 헬기 초도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개발돼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지난 2014년 본격 개발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2018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무 후송 장비를 추가해 전시와 평시,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이 가능하며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 장치 등이 탑재돼 악천후와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됐습니다. 제자리 비행 능력이 뛰어난 수리온에 외부 장착형 환자 인양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헬기 착륙이 어려운 산악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도 원활한 의무 후송이 가능하며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한 탈부착식 보조 연료 탱크도 적용됐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응급 환자 후송을 전담하는 의무 후송 항공대 일명 메디온 부대를 창설하고 의무 후송 전용 헬기 도입 전까지 수리온 헬기 6대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해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중상을 당한 수색대원을 신속하게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발된 수리온은 기동 헬기와 의무 후송 전용 헬기뿐 아니라 경찰,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발돼 외국산 헬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년간 국내에 있는 400여 대의 외국산 헬기를 대체하고 600여 대를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 등 20여 개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군은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육군 65사단의 혹한기 전술 훈련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원령이 선포된 상황. 장병들이 서둘러 출동 준비를 하고 차량에 물자를 탑재합니다. 육군 65사단이 동원부대의 전시 동계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한 혹한기 전술훈련 현장입니다. 출동부터 증편 물자 적재, 부대 증창설과 진지 점령까지 모든 소요 시간을 측정해 작전 반응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은 평소보다 어렵지만 훈련 열기로 극복해 나갑니다. 65사단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응징할 태세를 갖추었고 항상 총구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탄약 전환 보급소 훈련을 비롯해 유류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석 대의 차량까지 주유하는 분배기를 이용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날씨는 한없이 차가웠지만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의 마음가짐은 뜨거웠습니다. 새해 첫 훈련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훈련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숙달하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대는 한 달 전부터 상의탈의 뛴걸음과 냉수 마찰 등 내한 훈련을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혹한기 훈련을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구호소와 건조장을 마련해 동상과 저체온증에 대비하는 등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도 힘써 사고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혹한기 훈련을 실시해 어떤 조건에서도 실전에 투입돼 활약하는 강한 동원부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날씨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혹한의 추위도 녹여버리는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바로 특전사 요원들입니다. 네, 특전사 동계잠수 훈련과 전술 훈련 현장에 김이나 데이가 다녀왔습니다. 맹위를 떨치는 한파 속에 얼어붙은 물속을 거침없이 뛰어드는 이들. 특수정교육단과 3공수 여단이 혹한기를 맞아 강원도 홍천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공수 여단 대원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도 임무를 완수해내겠다는 각오로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정교육단도 저수지 얼음을 절단해 들어가 수중에서 구조, 수색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계 잠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바다로 침투하기 위한 훈련으로 특교단 특수교육처 해상교관들이 참가했습니다. 교관 수준 향상을 통해 특수전 교육단 모든 교관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 완수 가능한 최정의 특수작전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 잠수훈련은 민간군 잠수 요원들이 참가해 협동성을 강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특교단은 소방특수구조단, 민간 잠수단체와 함께 잠수기술 숙달과 수중 잠수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사고 및 인명사고를 대비한 좋은 기회였으며 민간군이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사고에 대비하는 성과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각 분야 숙달된 베테랑 잠수자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기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한파에도 완벽한 임무 완수에 대비하는 특전대원들의 눈빛은 뜨겁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한군인회의 강도 높은 개혁과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향군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8일 출범하는 향군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법률과 회계, 경영과 향군 내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할 개혁 과제로는 회장 한 사람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익사업만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돈 안 드는 회장 선거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을 강화해 향군 회장의 직무정지와 해임 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한군인회는 지난 1월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군 수송사령부가 철도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5일 열린 세미나에는 국군 수송사령부의 철도 수송 관계간부 50여 명과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철도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철도 수송 지원 혁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간부들은 여행 장병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와 미군 장병 TMO 편의 제공과 함께 장병 안보열차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철도 수송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정책과 철도공사의 중장기 철도 운용계획 소개 등 유관기관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희 국군수송사령부는 국가철도정책과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방철도수송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군 장병들이 감동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행장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 분야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철도수송 지원태세를 완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군 철도 수송 지원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곧 다가올 설 대수송 기간 동안 국군 장병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이번 시간에는 실사격 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군의 사격 훈련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기록 사격 날임을 알리는 오전. 교육생들은 사격에 앞서 0점 사격을 통해 익힌 감을 바탕으로 자세 연습이 한창입니다. 기록 사격의 자세는 엎드려 쏴와 무릎 앉아 쏴 두 가지. 25m 떨어져 있는 표적지에는 50m부터 300m 표적까지 각기 다른 모양이 있는데 두 자세를 번갈아가며 사격을 하게 됩니다. 40발을 사격해 23발 이상 명중해야 합격. 아직 모르겠습니다. 긴장만 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점 사격에서 통과를 바로 못해가지고 0점을 잘 못 잡아서 기록 사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기대와 걱정을 안고 사격장에 들어선 교육생들. 교관들도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보다 엄격하게 사선을 통제합니다. 교육생들은 교관들의 가르침대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이 사격할 때 방탄 헬멧을 착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곳 KTA에서 교육생들은 플리스캡이라는 모자를 쓰고 사격을 합니다. 교관의 안전 통제가 가능한 기초적인 사격에서는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방탄 헬멧이 오히려 교육생들의 기록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전감을 키우기 위해 탕피바지 없이 사격하는 것도 우리 군과는 다른 미군의 사격 방법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사격 주차의 교육생들은 MR이라고 부르는 전투 식량으로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군의 전투 식량과 유사하지만 한식이 아닌 으깬 감자와 치즈 등 서양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sure that the heater portion of it, which is the white lining inside of the bag, it's inside the box. You're gonna tear the top off. You're gonna suck some water out of your Camelback. Spit it up to the line, okay? 교육생들도 교관의 시범을 보고 따라해 보는데요. 잠시 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음료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비닐팩에 분말 가루를 넣고 물을 부으면 완성. 맛있게 먹는 모습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실제 맛은 어떨까요? 되게 맛있고 그냥 평범하게 먹는 그냥 음식 같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전투 현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쟁 중에 딱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맛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맛있습니다. 초콜릿 바라서. 전투 식량으로 허기를 달랜 교육생들은 이날 화약 냄새를 맡으며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체력이 곧 국력. 미군의 체력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2차 체력 테스트가 펼쳐진다. 평소 교육생들의 생활관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맞춤 특기병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군생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병역 이행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